의원님.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박상기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듣고 싶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희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스갯소리로 우리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권 야당의 태도로, 우리는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의 태도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농반 진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지난 겨울에 분노했던 여러 적폐들에 대한 청산을 모토로 해서 출범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우리 박상기 후보자가 되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되면 우리 조직에, 검찰 조직에 있는, 법무검찰 조직에 있는 우리 검사들을 정말 설득하고, 어떤 경우에는 치열한 논쟁, 어떤 경우는 또 단호한 조치 등을 통해서 조직의 안정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검찰이 잘한 면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의 그러한 위상과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님들도 오늘 이구동성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또 우리 검사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정말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보관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진행을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그러한 지적은 별도로 논의 혹은 별도의 촉구를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현황을 좀 뽑아봤는데요. 지금까지 그 위원회 요구 자료가 대략 한 479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은 다 제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의원님들이, 야당 의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것 중에 한 125건쯤 되는데, 제 통계로는 108건 정도가 회신돼서 우리 백혜련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종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현웅 후보자 제출률보다 한 5, 6% 더 높습니다. 특히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한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가족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출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후보자 본인이 관리하고 있지 못한 자료들,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한다 하더라도 쉽게 제출되기는 어려운 그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요구 자료들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진행을 하면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검찰관, 법무관, 검찰개혁에 대한 그러한 입장과 보관을 한번 들어보고, 동시에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정말로 있어야 된다는 자료, 인사청문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로 이것은 받아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 여당 의원님들하고도 여당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또 우리 후보자에게도 법무부 측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유상규 의원님. 예, 여야 청문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이 청문회 진행과 관련된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청문회를 그냥 진행하자,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케 하자, 이런 의견들이고, 야당 의원님들은 자료부터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가 다름 아닌 법무장관 청문회이기 때문에 저는 법무장관이 될 분의 어떤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료는 미리 제출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법률 위반 여부 또 심지어 범죄 행위까지 될 가능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자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후보자의 구두 답변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법무장관에게 어떤 법무 행정과 관련된 질의 또 법무 정책과 관련된 이런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법무장관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료는 제출이 돼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제출이 되면 자격과 관련된 청문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춘석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 마이크. 예. 가능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야당 때 인사청문회를 36번 했습니다. 아마 이게 37번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자료 제출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는 저는 해도 넘어간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후보자들을 낙인 찍기 하는 청문회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 의원님들이 하시려고 하면 저는 더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상기 후보자 계신데 우리 국민적 화두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검찰개혁이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화제가 되고 아마 당선의 영향도 상당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상기 후보자 이외에도 재벌개혁을 담당하는 김상조 후보자, 교육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교육부 총리, 그리고 국방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송영무 장관 등 개혁자가 붙어있는 장관들은 출발할 때부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혁을 막기 위한 이거 조직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법사위마저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일부 미비하다라고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에 다른 예도 비쳤고 뭐 여러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진행하면서 미진을 하면 위원장께서 자료 제출을 독려하면서 이 청문이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질문권만 보장해 두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도 질문권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봐서 판단, 후보자가 적격하냐 안 적격을 판단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질문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정말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런 한 방이 있다고 하면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당 부분에 있어서의 진실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낙인 찍기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을 보기에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따리 그러면 문재인 정부 출범했는데 우리 인정하기 어렵다. 민주당 정부 인정하기 어렵다. 이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발목 잡기식을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야당 의원님들도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적어도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셔서 우리 단지 이게 우리 법사위 자체의 청문회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보고 있다.
또 판단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춘석 의원님 발언하셨는데,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야당의 태도라는 말씀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치 후보자에게 아무런 흠결이 없는데, 발목 잡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용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권성동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그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의사지정 발언 안 했을 것입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이춘석 의원님께서 36번 내지 37번의 인사청문회 경험에 비추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은 동료 의원님뿐만 아니라 법사위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로서 마치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혁을 막기 위한 조직적 저항을 하는 모습으로 언급을 하면서 의사 진행 발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적절한 기회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아까 우리 박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저희들이 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증여세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생활을 침해할 의도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불법적인 행태가 밝혀져 왔고 국민들로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관행적으로 자료 요구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번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만이 예외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저희 국민의당 야당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도 야당입니다. 저는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는 당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는 좀 달라지겠구나. 국회에 있어서 인사청문회 관행도 좀 바뀌겠구나. 충분한 자료 받아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박주원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다른 인사청문회 때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일단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자료 유출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것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 이후에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자료 제출 인사청문회 진행하면서 자료 제출 추후에 받아보자 라고 하고 나서 또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의무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야당이 지적하는 것이지 마치 대선의 결과에 불복하겠다든지 그리고 계획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겠다든지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동료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정성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이 추천한 공직 후보자가 과연 그 공직을 수행할 만한 적격한 인물인지를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는 이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과연 공직 후보자가 사적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공익에 봉사할 만한 선공후사의 정신이 있는지 그런 도덕적인 어떤 측면을 저희가 이제 검증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공적인 그 업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그 자질이 있는지, 또 능력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공직 후보자로서의 어떤 전문성과 적합성,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과거 인사청문회가 여러 그 제도적인 좀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자료 제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늘 야당은 공직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 고의적인 미제출이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 여당에서는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공직 후보자의 정책이라든가 능력에 대한 검증을 우선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또 최근까지 이루어진 여러 가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일단 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절차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그런 의혹들이 공직 후보자의 그 구두 발언에 의해서 해명되지 않고 또 의혹이 증폭되면 저는 국민들이 보고 평가하고 또 언론에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계속적으로 자료 제출에 관련된 공방을 계속하기보다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또 여러 의원님들이 또 품고 계신 그런 의혹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 지적해 주시고 또 공직 후보자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못 되고 또 자료 제출을 못 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또 심판을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 결과를 어떻게 채택할 건지 또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이런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지. 지금 뭐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자료 제출만 갖고 의사진행 발언을 지속하는 것은 이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기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하기 전에 지금 뭐 대체적으로 일순배하면서 이 청문회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표출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는 자료 제출이 될 때까지 회의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연기 내지 수년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봉계 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청문회를 진행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사당 간사님들께서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자리를 이서 가셔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봉계 법무검찰이 잘한 면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의 그러한 위상과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님들도 오늘 이구동성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또 우리 검사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정말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보관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진행을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그러한 지적은 별도로 논의 혹은 별도의 촉구를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현황을 좀 뽑아봤는데요. 지금까지 그 위원회 요구 자료가 대략 한 479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은 다 제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의원님들이 야당 의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것 중에 한 125건쯤 되는데 제 통계로는 108건 정도가 회신돼서 우리 백혜련 의원님이 지적하고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 여당 의원님들하고도 여당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또 우리 후보자께도 법무부 측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유상규 의원님. 예, 여야 청문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이 청문회 진행과 관련된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청문회를 그냥 진행하자.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케 하자. 이런 의견들이고 야당 의원님들은 자료부터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가 다름 아닌 법무장관 청문회이기 때문에 저는 법무장관이 될 분의 어떤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료는 미리 제출될 필요가 있겠다. 박봉계 의원님.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박상기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듣고 싶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희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스갯소리로 우리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권 야당의 태도로, 우리는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의 태도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농반 진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지난 겨울에 분노했던 여러 적폐들에 대한 청산을 모토로 해서 출범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우리 박상기 후보자가 되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되면 우리 조직에, 검찰 조직에 있는, 법무검찰 조직에 있는 우리 검사들을 정말 설득하고, 어떤 경우에는 치열한 논쟁, 어떤 경우는 또 단호한 조치 등을 통해서 조직의 안정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와 같이 종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현웅 후보자 제출률보다 한 5, 6% 더 높습니다. 특히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한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가족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출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후보자 본인이 관리하고 있지 못한 자료들,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한다 하더라도 쉽게 제출되기는 어려운 그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요구 자료들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진행을 하면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검찰관, 법무관, 검찰개혁에 대한 그러한 입장과 보관을 한번 들어보고, 동시에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정말로 있어야 된다는 자료, 인사청문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로 이것은 받아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법률 위반 여부, 또 심지어 범죄 행위까지 될 가능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자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후보자의 구두 답변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법무장관에게 어떤 법무 행정과 관련된 질의, 또 법무 정책과 관련된 이런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법무장관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잠시 정해를 해서라도 필요한 최소한 도의 자료는 제출이 돼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제출이 되면 자격과 관련된 청문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춘석 의원님.